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채널, 몸맛정신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말, 간 수치가 조금 높네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에게서 유독 자주 나타나는지 차분하게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이야기입니다. 첫째, 간 수치가 높다는 말의 진짜 뜻. 먼저, 간 수치가 높다는 건 간이 망가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간 수치는 간이 요즘 너무 바쁘다, 간이 쉬지 못하고 있다 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즉, 간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잠깐 숨이 찬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둘째, 간은 어떤 장기인가요?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묵묵한 장기입니다. 아파도 말이 없고 힘들어도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간이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먹은 음식 정리하기, 몸에 들어온 독소 처리하기, 필요 없는 찌꺼기 버리기, 에너지 저장해 두기, 이 모든 걸 하루도 쉬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간은 몸속 청소부이자 창고 관리자입니다. 셋째, 문제는 언제 시작될까요? 간은 웬만해서는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쉬지 못할 때입니다. 간은 쉴 시간이 주어지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하지만 계속 일을 시키면 결국 숫자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숫자가 바로 간 수치입니다. 넷째, 간 수치가 높아지는 사람들의 공통된 생활 모습.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중 이거 내 얘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간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공통점, 피곤해도 계속 움직이는 사람. 이런 분들 계십니다. 몸은 분명 피곤한데 조금만 더 하자, 이것만 마무리하자 하며 쉬지 않습니다. 이 습관이 반복되면 간은 회복할 틈을 잃습니다. 간은 밤에 쉬면서 회복하는 장기인데 피곤한 몸으로 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간은 계속 근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음, 하루 종일 몸이 무거움, 자꾸 눕고 싶어짐. 이건 나이가 아니라 간이 쉬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 술을 많이는 안 마시지만 자주 마시는 사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술을 많이 마시진 않아요. 하지만 간은 술의 양보다 술을 마시는 횟수에 더 민감합니다. 하루 한 잔이라도 거의 매일 마시면 간은 하루도 쉬지 못합니다. 간 입장에서 보면 해독 작업이 연속 근무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도 간 수치는 서서히 올라갑니다. 세 번째 공통점, 단 음식과 밀가루를 즐기는 사람. 술을 안 마셔도 간 수치가 높은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단 음식과 밀가루 섭취가 잦습니다. 빵, 과자, 달달한 간식, 야식, 라면. 이런 음식은 몸에서 쓰고 남은 것이 간으로 몰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간 안에 기름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겉보기엔 말랐어도 간은 이미 무거워진 상태.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네 번째 공통점, 밤에 먹는 습관을 못 끊는 사람. 밤은 간이 가장 열심히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밤마다 야식이 들어오면 간은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밤 9시 이후의 음식은 간에게는 추가 근무 지시와 같습니다. 이 습관이 반복되면 간은 하루 24시간 쉬지 못하는 장기가 됩니다. 다섯 번째 공통점, 약과 건강보조제를 자주 먹는 사람. 약은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약은 간을 거쳐 처리됩니다. 진통제, 소화제, 여러 가지 영양제, 겹겹이 쌓이면 간은 더 바빠집니다. 약 먹고 나면 더 피곤해요. 이 말은 간이 힘들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공통점, 스트레스를 속으로 삼키는 사람. 화가 나도 참고, 속상해도 말 안 하고, 억울해도 혼자 견디는 분들. 이런 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간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는 몸속에서 풀리지 않으면 간이 대신 처리합니다. 그래서 화를 잘 참는 성격일수록 간이 더 피곤해집니다. 일곱 번째 공통점, 물을 적게 마시는 사람. 간은 물로 씻겨야 깨끗해집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몸속 찌꺼기가 간에 오래 머무릅니다. 커피를 많이 마셔도 물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 원하는 건 커피가 아니라 맑은 물입니다. 다섯째, 간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들. 간이 힘들어질 때
이런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이유 없는 피로, 아침에 입이 씀, 눈이 자주 뻑뻑함, 속이 더부룩함, 배에 살이 잘 붙음, 술이 예전보다 약해짐. 이건 모두 간이 보내는 작은 구조 신호입니다. 여섯째 간을 다시 살리는 방향. 간은 조금만 환경이 좋아져도 놀랍게 회복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간에게 쉴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일곱째, 간을 편하게 하는 생활 습관. 밤 11시 이전 잠들기. 술은 연속으로 마시지 않기. 단 음식, 밀가루 줄이기. 야식 줄이기. 물 자주 마시기. 하루 10분 걷기. 마음속 스트레스 말로 풀기. 이것만 지켜도 간은 다시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 수치는 갑자기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생활을 바꾸면 반드시 반응하는 장기라는 점입니다. 간은 말이 없지만 우리가 바뀌면 가장 먼저 고마워하는 장기입니다. 오늘부터 간이 조금 편해지는 선택을 하나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맛 정신은 여러분의 조용한 장기, 간의 회복을 끝까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